무슨 광고 카피도 아니고 말이죠. 죄송해요, 삼성. 그런데 국민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최순실 씨가 목청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 톤이 상당히 흥미롭고 이례적입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예. 그래서 국민은 어디 가고 미안하다는 게 삼성밖에 없는 겁니까? 뭐 미안하겠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딸 정유라를 위해서 200억이 넘는 돈을 약속했던 삼성의 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까지 됐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삼성이 고마운 만큼 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 저 재판에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증인으로 좀 불러달라라는 요구까지 했다는데요. 그랬죠. 예. 저는 박 전 대통령 주장에 의하면은 최순실이 뭐 KD 코퍼레이션에 뭐 백 받고 뭐 수천만 원 돈을 받고 이런 건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글쎄요,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증인과 피고인으로 마주쳤을 때 얼만큼 당당할 수 있을지, 왜 저런 요구를 했는지 저는 좀 합리적으로 도저히 추론이 안 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예, 박지은 변호사님, 네. 저희가 뭐 최순실 씨의 감정선을 참 따라가기가 힘든 게 오늘 뭐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긴 그렇죠. 했지만 지난해만 해도 내가 합병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른다 이러면서 굉장히 목청을 높였었잖아요. 오늘이 저 재판이 무슨 재판이냐면 원래는 검찰에서 기소했던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특검에서 기소했던 내용을 첫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첫 재판 자리라면 변론이 분리됐다고 가정했을 때 물어봅니다.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받쳐 오르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조금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인정하긴 어려워. 인정하면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하고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부분하고 엮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래서 조금 억울하면서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삼성한테 미안하고 국민한테 미안하지 않고 뭐 애매하게 답변한 게 지금 재판하고 다른 유형에도 재판이 또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 최순실 씨와 삼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조카인 장시호 씨가 청문회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장시호 증인은 삼성이 후원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네, 왜냐하면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가져다 줄 서류니까 정확하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네. 삼성에 보낸 그 후원 요청서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저랑 김소율 팀장이 같이 최순실 씨 집에서 셋이 작성했습니다. 네. 이 후원 장시호 씨가 또 다른 증언이 있었는데 뭐냐면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삼성의 얘기가 나오면 최순실 씨가 진짜 예민했나 보더라고요. 입단 속에 뭐 극치를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삼성이 후원했다는 것을 이제 최순실이 적극적으로 이제 알리지 않는 아주 비밀스럽게 장시호한테만 이거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장시호 씨가 이제 이규혁 씨하고 당시 일을 하면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했고 그 사실을 김종 전 차관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종 전 차관이 다시 최순실한테 아니 장시호가 그랬다는데 삼성이 후원한다면서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최순실이가 장시호를 호출을 해서 서류천을 가지고 이제 머리를 때리면서 내가 그렇게 보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발설해서 이러냐 결국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최순실도 보면 이 문제를 삼성이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이것을 세상에 알려지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렇게 장시호를 저런 서류철로 머리까지 때릴 정도라면 이게 뭔가 삼성으로부터 큰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고 이 사실 자체가 미리 누설될 경우는 모든 것이 이제 얼그러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입단속을 강하게 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나타났지만 삼성한테 거의 뭐 200억대 달하는 돈을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최순실의 목적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을 결국 삼성의 어떤 여러 가지 약점이라보다는 이제 민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해 주면서 거기서 결국은 자신도 수백억대 이익을 책하는 이런 어떤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정말 자기 사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고리를 저렇게 장시호가 미리 누설했기 때문에 굉장히 화를 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박 전 대통령,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이 세 사람이 한 배를 탔다. 누구 하나가 유죄받으면 불리해지고 무죄받아야 유리해진다. 뭐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약간은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재판에서 증거 인부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증거를 다 인정해버리면 그 증거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는데 어제 이제 최순실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 특히 이재용 부회장
관계된 거는 증거를 모두 부인해버렸습니다. 만약에 이걸 동의했다가는 이재용이나 전직 대통령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재용 부회장이나 전직 대통령.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부정을 했는데 재판장이 상당히 좋은 되게 부드러운데 되게 좀 화를 낸 것 같아요. 암만 부정을 하더라도 다 부정하면 이게 진술 증거를 부정하면 다 불러야 됩니다. 이때가 조사했던 사람을. 그러니까 인정할 건 좀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좀 보고 얘기해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세 사람은 결과론적으로는 같은 배를 탈 상황이 될 것 같고 대통령 조사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최순실은 다 부정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게 지금 미안해요 삼성이라는 얘기까지 어제 했었는데 사실 최순실 씨의 태도는 어제 공판정에서도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었을 때 최순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원래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그 수사를 받으면서 그래 됐습니까? 원래 우울증으로 한 2, 3년 다리를 못 써갖고 움직이질 못하고 병원에 2년 동안 입원해 있었고 공황장애가 심해서 비행기 타고 이럴 때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지금도 구치소에서 계속 약을 먹지 않으면 심장이 뛰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막 그 폐쇄공포증 같은 게 와서. 네, 뭐 특히 공판에서 의상비 관련된 얘기도 참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의상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 그 경제적 이익 공유 관계라고 특검에서 이제 기소를 하면서 그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뇌물죄로 의유를 한 건데 거기서 이제 의상비의 경우에 이 얘기는 박 전 대통령의 재산과 최순실의 재산이 혼재돼 있다, 섞여 있다. 그러니까 최순실에게 가는 돈이 그 혼재돼서 쓰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에게 가는 돈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런 논리인 거거든요. 특검의 논리가. 그럼 이제 의상비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보궐선거로 달성해서 이제 국회의원을 처음 초선한 이후로 대통령 그 파면되기 직전까지의 의상비를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바 없이 본인이 돈을 썼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순수하게 자기 돈이든지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과 섞여 있어서 네 거 내 거 구별 없이 당신 거 내 거 구별 없이 썼다라고 하면은 특검의 그 경제적 이익 공유가 일정 부분 좀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진술 거부 이유가 좀 독특해가지고요, 저게.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자기가 누구 돈이라고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그러니까 저렇게 추상적인 답을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여성 대통령인데 뭐 의상 얘기하는 거는 뭐 여성 뭐죠? 이거 뭐 대통령을 발가벗기는 거다. 뭐 여성의 틀을 벗기는 거라는데 저는 이 해석은 잘 안 되는데 여하튼 속뜻은 의상비가 어디서 출처가 어딘지 저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가 그 속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뭐 발가벗긴다 뭐 이제 논리와 벗어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저기 이 얘기 중에 지금 무상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무슨 옷을 입었고 속옷은 무슨 옷을 입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격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를 지금 최순실 씨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의상비를 누가 주었느냐?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가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경제공동체니 한주머니론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제 공판장에서는 의상비 관련해서 윤 전 행정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예전 윤 행정관의 헌법재판소 목소리 들어보시죠. 처음에 의상실의 위치를 가르쳐 준 사람은 누구예요? 그때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 상급 비서관입니까? 아니면 피청구인입니까? 아니면 최순실입니까?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의상실을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의상실에서 대금은 미리 통보를 받아서 집행한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피청구인이 직접 저에게 주었습니다. 증인, 다른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돈 준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해요? 왜냐하면 돈을 제가 최근에도 주었습니다. 네, 굉장히 명확하게 뭐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특검 진술서에서 드러난 얘기에 따르면 의상 디자이너가 윤 전 전 행정관이 기자들이 와서 물으면 모른다고 해라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의상 디자이너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윤 전 행정관이 의상 얘기 나오면 모른다 해달라 그러고 또 이제 의상실을 정리하자 그러면서
퇴직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자체를 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전추 행정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뭐 거짓말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말이 맞다 그러면 결국은 경제공동체 그 부분이 추궁이 될까 두려워가지고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윤전추 행정관이 미리 어떤 의상실 디자이너나 이렇게 입맞춤을 시도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도 아마 더 조사를 좀 한다 그러면 경제 공동체 부분까지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뭐 최순실 씨가 삼성에 대해서도 사과했다가 옛날에 윽박질렀다 왔다 갔다 하고 감정선 따라가가 쉽지 않다고 황소연 앵커도 얘기했지만 저 이현정 네. 코트 값이 200만 원인데 최순실 씨가 100만 원 줘가지고 나중에 비싸다고 100만 원밖에 안 줬다 끝이 안 좋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이제 최순실 씨의 증언들이 하나하나 이해가 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얼마나 갑질을 많이 했는가라는 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사실 대통령의 의상, 저 보시는 지금 이제 취임식 때 입은 의상 아니겠습니까? 저게 이제 지금 의상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한 200만 원 정도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예. 문제는 200만 원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100만 원을 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 의상실 하는 분이 다른 데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적으로 사실은 대통령 의상만 만드는 거 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사무실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옷감 가서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상 자체를 저렇게 본인이 따르면 뭐 디자인도 하고 옷감도 하고 해서 한 200만 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저거 일반적으로 가면 200만 원 충분히 넘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잠깐만요. 얼마 정도 될까요, 저거? 글쎄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제 원단이라든가, 이전에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의상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인 옷이다라는 평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원단이라든가 이런 게 그 고급스럽다. 그리고 깃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한 땀 한 땀 진짜 다 이렇게 스티치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꽤 고급스러운 옷이다라는 평은 받았었어요. 윤주원님 말씀 들어서 죄송해요. 네, 말씀하십시오. 사실 100만 원 주고 저 살아가면 못 삽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최순실 씨가 자꾸 저렇게 갑질나고 옷값을 깎고 하니까 이 결국 이제 의상실에 이 했던 분들도 나중에 다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영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옷을 한 수백 벌 해줬는데 결국 그 가격 자체를 제대로 쳐주지 않아서 나중에 그때 문제가 됐고 또 가방값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이제 대통령한테는 그랬을 겁니다. 가서 이거 뭐 굉장히 비싸다고 이야기했을 거고 본인은 또 거기서 한 반값 정도 깎아서 했을 것이고 아마 그런 것들이 했는 정황들이 보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잖아요. 뭐 삼성 왔다가 국민은 당연히 없었을 거가 자명하기 때문에 최순실 씨 당연히 돈과 관련해서는 가차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노승일 부장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급여 조건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독일은 노 부장이 원했듯이 그 급여 조건을 채워주면 법인으로서 대표로서 그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150만 원 받고 한국에서 200만 원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담입니다만은 안 나간다고 버티니까 이제 부식을 끊어요. 부식을 끊고 제가 또 안 나간다고 그 부식을 끊긴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버티니까 통째로 이사를 가요. 제가 자고 있는데. 네, 저 얘기만 들으면 최순실 씨가 참 야박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준비를 해봤어요. 최순실 씨 뭐 유경수 여사 유품도 팔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집기도 마음대로 처분해서 논란이 됐었고 또 이렇게 월급도 제대로 안 줘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후안무치한 행동이죠. 지금 노승일 부장도 정유라 를 케어하게 독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서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거기에서 그 페이퍼 컴퍼니에서 삼성으로부터 돈 받기 위한 일, 그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그 일이 끝나자마자 해고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나가니까 부식도 끊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노승일 부장 이야기는 자기 자고 있는 사이에 몰래 이사가 버렸다는 건 그런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유경수 여사의 그런 유품, 목도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여우 목도리. 그렇죠. 여우 목도리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독일 갔을 때 박정희 대통령하고 독일 갔을 때 그 차고 가는 목도리 그것도 유명하고 또 삼성동에 있는 집기도 저 장시호 씨가 어디 서울에 와서 전세를 월세인가 들어가니까 그 삼성동에 있는 집기들을 전부 그쪽으로 옮겨줬다는 거 아닙니까? 한 거지만 네가 쓰라고 마음대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그런 물품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돈에 관해서는 최순실 씨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수전노 중에 수전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제 공판에서 저런 말을 이어갔는데요.
과거에 심지어 뇌물조차 교환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명절에 각종 선물을 서로 보내고 주는 사이였지 그거를 이권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은 받은 적이 그러면 없습니다. 4천만 원과 샤넬백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돈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서로 친이기 때문에 그런 명절 선물이나 그런 것들은 서로 주고받고 했었습니다, 원래. 그럼 뭘 받았습니까? 아, 그냥 증인이- 과자도 보내고 서로 증인이 뭔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원래 서로가 친해서 과자도 만들어서 보내고 애들 선물도 보내고 그랬던 사이였습니다. 원래 그 명품백 네. 얘기가 참 유명했었는데 이수 네, 변호사님 네. 그 명품백을 또 교환도 했었어서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선물을 저렇게 명품 그것도 샤넬백을 주는 관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하여간 샤넬백을 줬는데 그거를 가방 2개하고 구두 한 켤레로 교환을 해갔대요.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가 지금 헌재 심판정에서 저렇게 다 부인을 하지만 샤넬백 같은 정도 되면은 이게 상품 번호, 일련 번호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교환해 가면 저런 게 다 장부에 남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다 입증이 되는 부분조차도 저렇게 좀 궤변으로 일관을 하니까 더 국민의 공분을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성애호 삼성 어제까지도 국민을 없었던 최순실 씨의 파렴치한 여러 가지 얘기들 해봤습니다.